뼈를 벗어제친 이 여성들, 기업가와 정치가 때문에 가난한 거라며 다보스 포럼 회의장 바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과거에는 이런 시위대 구호에서만 들을 수가 있었죠. 올해는 달랐습니다. 전 세계 힘있고 돈 있는 0.1%, 다보스 포럼 참가자들도 자본주의 위기를 논의했습니다. 현지에서 이충영 특파원입니다. 다보스를 점령하라. 시위대는 자본주의가 이렇게 괴물의 모습으로 변했다며 포럼에 참석한 세계 경제계 지도자들을 비판했습니다. They claim to improve the state of the world, but the only thing what they do actually is to have more profit for their corporations. 1%의 소수가 아닌 99%를 위한 정책, 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호소했습니다. 시위대는 물론이고 행사장 내에서도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모델을 찾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올해는 화두 자체가 자본주의의 실패, 유로존 위기와 빈부격차, 청년 실업 등의 뾰족한 대책이 없이 경기 침체가 10년쯤 지속될 거란 우울한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창립자마저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인정하며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Rebalance maybe is a better word. Our system, and I add, maybe capitalism is not even the right word to describe.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를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한 회의. 하지만 뚜렷한 비전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네, 도대체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고장났다는 걸까요? 극심해진 양극화로 사회적인 갈등이 커진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지한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선진국인 OECD 국가들의 빈부격차가 30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전체 회원국들의 평균을 내봤더니요. 부유층 상위 10%의 소득이 빈곤층 하위 10%보다 9배나 많았습니다. 나라별로 보면요. 미국은 소득 격차가 14대 1에 달하고요. 우리나라도 10대 1,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경제가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그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 사이 미국민 하위 20%의 소득은 18% 증가에 그쳤지만 상위 1%의 소득은 275%나 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계속 늘어 6명 가운데 1명이 빈곤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란 말이 무색합니다. 그렇다고 나라 재정이 건전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 나라 빚은 15조 달러를 넘어 GDP에 맞먹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 규제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지적하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와 현재의 유럽 재정위기를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00년대 초반 1%대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월가는 주택담보대출에 뛰어듭니다. 돈벌이가 된다 싶자 갚을 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하지만 집값 거품이 빠지자 연쇄도산이 일어났습니다.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이 빚을 못 갚자 은행이 망하게 됐고 파생상품으로 연계된 투자자들까지 파산해 세계적으로 신용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문제는 시장을 맹신한 정부가 제대로 규제와 감독을 안 했다는 겁니다. If you go to the U.S., clearly issues with regard to the deficit, debt levels, uncertainty in Washington, lack of policy making. 이후 미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 적자로 신용 등급까지 강등됐습니다. 재정 위기를 겪는 유럽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위기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The European authorities had little understanding how financial markets really work and did everything wrong.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국가 역할을 돌아보자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로스 등 세계 갑부들은 부자 증세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새로운 모델에 대한 논의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쾌한 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김준호 기자입니다. 미국이 금융자본주의의 위기라면 한국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문제입니다. 힘을 앞세운 납품 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엔 큰 고통입니다. 서로를 깎아가 그런 거를 하다 보면
하면은 우리는 적자된다니까는. 자영업자들도 골목에서 대기업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기업을 타격을 줘가면서 그걸 해야 되나 하는. 이 같은 영역 확장으로 2006년 731개이던 30대 재벌 계열사는 지난해 1150개로 늘었습니다. 대기업의 현금 보유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가계는 부채가 더 늘었습니다. 대기업이 높은 실적을 올려도 그 혜택이 일자리와 가계 수입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배 불균형 심화는 결국 성장의 발목을 잡고 위기를 불러옵니다. 1928 and 2007, you had so much money at the top that the vast middle class did not have enough purchasing power without going deeper and deeper into debt.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재벌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공정거래라든지 사회공헌 분야에서 대기업들이 보다 큰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대기업 때리기보다는 공정한 경쟁과 상생이 가능하도록 규칙과 제도를 바로잡는 일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